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8살이라는 너무나 짧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빈센트 반 고흐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평소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떤 면에서는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생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 노르트 브라방트 지방의 벨기에와 인접한 쥔데르트에서 목사 테오도루스 반 고흐의 6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고흐에게는 태어나기 전에 죽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이름도 빈센트였다고 합니다. 고흐가 태어난 노르트 브라방트 지방은 가톨릭세가 강한 곳으로 그가 태어난 쥔데르트도 마찬가지로 가톨릭세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흐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고흐가 태어난 지 2년 뒤에 여동생 안나가 태어났고 그로부터 다시 2년 뒤 남동생 테오가 태어났습니다. 흔히 고흐가 어릴 때부터 미술의 두각을 드러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고흐는 미술 쪽보다는 파브로 같은 곤충학자가 될 자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흐는 상당한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신학서적과 문학작품 등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흐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흐의 미술적 재능은 직접적으로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나는 꽃이나 식물을 스케치하거나 수채화로 그리는 등 미술을 취미생활로 즐겼습니다. 고흐가 11살이 되자 부모는 그를 기숙학교에 보냈으며 그곳에서 프랑스어와 영어를 배워 유창하게 말할 정도가 되었고 독일어도 상당히 능통한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13살이 되어 상급 학교로 진학한 고흐는 이곳에서 미술교사인 호이만스의 지도를 받으며 미술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68년 3월 고흐는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자퇴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때 고흐가 장애나 발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흐의 집안에는 정신병력이 있었는데 이게 고흐에게도 유전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흐는 큰아버지인 센트의 주선으로 16살 때부터 헤이그에 있는 구필화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기별로 반 고흐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필화랑 시절부터 보겠습니다. 고흐의 큰아버지인 센트의 본명은 빈센트 반 고흐로 고흐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필화랑은 센트가 파리의 화상인 아돌프 구필과 동업하여 만든 화랑으로 개업할 당시 네덜란드 화가들의 그림을 프랑스에 소개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센트는 프랑스의 바르비종파를 접하고 나서 바르비종파의 화풍이 득세할 것을 예측하고는 바르비종파의 그림들을 수집해 헤이그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센트의 생각은 적중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진이 당시 구필 화가의 실제 내부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센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의 아들인 빈센트와 테오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꼈으며 빈센트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어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는 생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동업자인 아돌프 구필은 당시
살롱 수상작들의 작품을 판화로 만들어 찍어서 파는 판화 인쇄업도 겸했는데, 이때 고흐를 유난히 감동시킨 화가가 바로 밀레였습니다. 바로비종파를 네덜란드에 소개한 큰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고흐는 구필화랑에서 판화로 복제된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고흐는 밀레를 매우 존경했고, 그러한 밀레의 그림은 향후 고흐의 미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구필화랑의 본점인 헤이그에서 근무하던 고흐는 구필화랑이 크게 성공하여 런던에 새로운 지점을 만들면서 런던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또 그 후에 파리 지점에서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구필화랑이 런던에 지점을 내기 위해 런던에 파견된 20살의 고흐는 그곳에서 첫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숙집 주인의 딸을 사랑한 고흐는 그녀에게 사랑 고백을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할 남자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의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백부는 힘을 써서 그를 파리 지점으로 전근을 보내게 됩니다. 시련의 아픔을 안고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생활을 하게 된 고흐는 몽마르트 언덕 부근에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흐는 화상일에 열중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1876년에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고흐가 손님과 자주 논쟁을 벌여 화랑에서 해고됐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때의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 힘들며 그 바탕에는 복잡한 뒷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흐의 내면에는 산업화의 과정에 있던 런던에서 본 가난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충격과 하숙집 주인 딸과의 시련의 아픔이 겹치면서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고흐를 일평생 괴롭혔던 정신병적인 증세도 또 하나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볼 작품들은 고흐가 구필화랑 런던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틈틈이 그린 드로잉 습작들입니다. 먼저 이 드로잉은 1872년에서 1873년 사이에 그려진 진입로란 제목의 작품으로 종이에 연필로 그려진 것입니다. 다음 이 작품은 1873년에 그린 작품으로 역시 종이에 연필로 그렸으며 운하의 수로를 그린 것입니다. 이 작품은 어스틴 페어스 교회라는 런던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모습을 종이에 잉크로 그린 것입니다. 이 작품은 1874년에 그려졌습니다. 이상으로 구필화랑에서 근무할 때 그린 고흐 초기의 드로잉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구필화랑에서 나온 후인 전도사 시절의 고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필화랑에서 나온 고흐는 런던 근교의 기숙학교에서 보조 목사와 어학교사로 채용되었지만, 또다시 찾아온 조울증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네덜란드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흐는 다시 서점의 점원으로 취직하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런던에 있던 하숙집 딸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흐는 모든 사랑의 희망이 사라지자 가족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고흐는 1878년 8월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심옥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단기 목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고흐는 자원하여 벨기에 남부의 탄광지대인 보리나주로 가게 됩니다.
보리나주로 간 그는 그곳에서 부목사가 되어 깊은 신앙심과 희생정신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며 전도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고흐가 댄스홀에서 강론을 하는 등 너무나 전위적인 사목 방법을 전해들은 그의 아버지는 고흐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리나주로 찾아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흐는 탄광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광부들 편에 서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광부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여 사목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이제 사목직에서 물러난 고흐에게 남은 것은 회한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흐는 동생에게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보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심경을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고흐는 처음에는 종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했고 나중에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미술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고흐는 이제 보리나주 사람들이 비참한 현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미술을 배우지 않은 고흐에게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미술을 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져 결국 고흐는 1880년 10월 보리나주를 떠나 걸어서 브뤼셀로 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다음 작품들은 1879년부터 1880년 탄광촌 보리나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당시 고흐가 그린 광부들의 모습을 담은 습작들입니다. 이 작품은 보리나주 탄광촌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종이에 연필로 스케치한 후 수채 물감으로 채색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탄광촌 광부들의 모습을 연필로 드로잉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석탄 캐는 삽을 메고 가는 광부의 모습을 종이에 초크와 연필, 잉크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어서 브뤼셀과 헤이그 시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뤼셀로 온 고흐는 본격적으로 화가가 되기 위한 결심을 합니다.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브뤼셀의 미술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코스였지만 고흐는 독학으로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고흐가 브뤼셀에 왔을 때 동생 테오는 화상의 길을 가면서 회사에서 승진 중이었습니다. 한편으로 테오는 파리 미술계에 불던 인상주의나 종합주의 같은 새로운 미술사조들을 편지를 통해 형 고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미술이란 게 글로 쓴다고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상주의나 새로운 미술사조에 대한 고흐의 이해는 상당히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흐의 독특한 화풍이 생겨날 수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고흐는 외사촌이자 화가였던 안톤 마우베에게 몇 년간 그림을 지도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흐의 괴상한 성격 탓에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우베는 어느 정도 어려운 고흐를 돕기도 했으며 나름대로 그림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고흐는 이 시기에 장 프랑수와 밀레의 작품에 매우 심취되어 있었고 그의 작품을 수없이 베껴 그리며 드로잉과 정밀 묘사를 연습했습니다. 다소 감상적인 밀레의 리얼리즘은 고흐에게 일하는 농부나 풍속과 같은 중요 주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흐의 초기 작품에서 농부나 직조공, 광부처럼 하층민의 노동자들을 즐겨 그렸습니다. 1882년 1월 고흐는 또 하나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를 고흐는 시엔이라고 불렀습니다. 32살의 그녀는 매춘부인데 거기다가 딸이 하나 있었고 고흐와 만났을 때는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고흐는 시엔이 사회의 희생물이라고 측은히 여기면서 그녀를 돌봐주었지만 사내 아이를 낳은 시엔은 다시 거리의 여자로 나서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목사인 아버지는 물론이고 그동안 그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던 동생 테오마저도 시엔과의 동거를 반대하며 그녀와 헤어질 것을 종용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존경해오던 고흐는 이를 계기로 아버지는 물론 조직화된 기독교회 자체에 심한 분노와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매춘부 생활로 돌아가려는 시엔과 그녀의 가족들 때문에 시엔과의 관계는 결국 파탄이 나게 되고 고흐는 큰 양심의 가책을 안고서 그녀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스케치들은 고흐가 밀레를 동경하며 밀레를 스승으로 여겨 그린 것으로 시골 풍경과 노동자들을 주제로 하여 그린 습작들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밀레의 만종을 고흐가 초크와 연필로 모사한 작품입니다. 이러한 밀레의 영향은 고흐 평생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1881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갈퀴지라는 소녀를 고흐가 종이에 잉크와 수채 물감을 사용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같은 해에 그려진 것으로 막대를 들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종이에다 초크로 그린 것입니다. 이 세 작품은 모두 땅을 파고 있는 사람을 초크로 드로잉한 것입니다. 이 작품 역시 1881년에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은 좀 전에 봤던 밀레의 만종처럼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을 보고 고흐가 연필과 잉크와 수채 물감으로 모사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 역시 밀레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낫으로 풀을 베는 소년의 모습을 그린 고흐의 작품입니다. 이처럼 이 당시 고흐는 남성 노동자나 여성의 일상을 주제로 한 드로잉과 시골 풍경의 모습을 습작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그럼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1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부대자루에 감자를 놓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1881년에 그려진 것으로 난로 앞에 앉아 졸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지 지친 농부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난로 위에 뭔가를 태우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현재 네덜란드 크랄로 밀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들을 소재로 그린 드로잉들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881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종이에 연필로 그렸으며 양동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을 드로잉한 것입니다. 다음 작품은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인을 그린 그림으로 종이에 초크와 수채 물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이 작품은 종이에 잉크와 수채 물감으로 그린 것으로 커피를 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어서 고흐가 그린 풍경 그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흐는 이 시기에 시골 풍경의 모습도 드로잉으로 많이 남겼는데, 지금 이 작품은 가지치기한 버드나무 가로수길과 그 길에서 비질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종이에 연필과 잉크를 사용하여 드로잉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역시 가지치기한 길가의 버드나무를 단독 모델로 하여 초코로 그린 작품입니다. 또한 이 그림은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 지방에 있는 풍차의 모습을 종이에 초코와 잉크, 수채 물감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어서 이 그림 역시 1881년에 그린 작품으로 수련이 있는 습지의 모습을 종이에 잉크로 그린 작품입니다. 제목이 슬픔인 이 작품은 1882년에 제작된 리도그래프 석판화 작품으로 앙상한 뼈대, 처진 젖가슴, 임신한 듯한 볼록한 배, 헝클어진 머리카락 등 바로 고흐가 본 시엔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려진 시기는 시엔과의 동거 생활이 아버지의 반대와 동생 테오의 충고로 파탄에 들어갈 때쯤 그려진 것으로, 고개를 파묻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삶의 고단함과 애잔함이 묻어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도 같은 해에 그려진 것으로 난로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시엔의 모습을 종이에 연필과 잉크로 그린 것입니다. 고흐의 작품 속에 나오는 시엔의 모습은 대부분 거친 세파에 시달린 어두운 표정들입니다. 영국의 미술평론가 그리젤다 폴록이 말했듯이 반고흐가 그린 여성들의 모습은 동시대 화가들이 묘사한 여성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 여성들을 소재로 그린 화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화가들은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성적인 매력 등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반고흐가 그린 여성들은 특히 시엔을 모델로 한 그림들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엔에게는 5살짜리 여자아이 마리아와 갓 태어난 발렘이라는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이는 아니었지만 고흐는 빌렘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빌렘을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고흐는 시엔과 헤어지면서 이러한 아이들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시엔의 딸 마리아와 시엔의 아들 빌렘을 모델로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1882년 9월 역시 시엔과 동거하던 시기에 그려진 작품으로 흰옷을 입은 숲속의 소녀란 유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안톤 마우베에게 그림 지도를 받기 위해 헤이그에 온 고흐가 숲이 많은 헤이그의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흐의 생애 중에서 출생에서부터 브뤼셀과 헤이그 시절까지의 생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뉘네 시절부터 나머지 고흐의 후반기 생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